우리가 심리학하면 보통 프로이트나 융 같은 아주 유명한 이름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만약 이들만큼이나 중요했지만 역사 속에서 거의 잊힐 뻔한 천재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숨겨진 목소리, 에반겔로스 크리스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20세기 사상계의 거인들 사이에서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혼자 뚜벅뚜벅 걸어갔던 인물이에요.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독창적인 심리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힐 만한 사람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고 현장에서요, 그의 위대한 사상이 담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원고 뭉치가 발견되는 거죠. 이게 무슨 소설 속 이야기 같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에반겔로스 크리스토입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토록 짧았던 삶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그의 이력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20세기 최고의 분석 철학자였던 비트겐슈타인한테 언어와 논리를 배우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가장 신비로운 심리학자였던 칼 융에게 무의식과 상징을 배웁니다. 이건 뭐랄까 마치 물리학을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 두 사람 모두에게 배운 것과 같아요. 철학과 심층 심리학이라는 이 양극단의 세계를 모두 경험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1956년 이 모든 가능성이 한순간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게 철학과 심리학, 이 양쪽 세계의 정점에 서 있었던 크리스트의 눈에는 당시 심리학계가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는 거기서 아주 거대한 딜레마를 발견합니다. 바로 분열된 심리학이라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심리학은 정말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힌 거죠. 크리스토가 딱 보니까 당시 심리학은 완전히 두 개의 극단으로 쪼개져 있었던 겁니다. 한쪽에서는 인간을 그저 신체와 행동의 인과관계로만 보려는 자연과학적인 접근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정신과 개념을 논리적으로만 분석하려는 철학적인 접근이 있었죠. 그런데 크리스토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뭔가 결정적인 걸 놓치고 있었어요. 뇌의 작용만으로도 또 순수한 논리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바로 영혼을 위한 언어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생생한 내면, 그 실제를 담아낼 방법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쪽 아니면 저쪽, 이런 선택을 하는 대신에 완전히 새로운 길, 제3의 길을 선언합니다.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닌 오직 심리학 그 자체를 위한 독자적인 길, 그것이 바로 영혼의 과학입니다. 자, 여기서 크리스토가 말하는 영혼이라는 단어,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에게 영혼이란 신체나 정신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실체이면서 우리의 모든 심리적 경험이 흘러나오는 근원, 바로 그 영역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아주 명확한 3단계로 딱딱 떨어져요. 자, 첫 번째, 연구 대상인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해야겠죠. 그럼 다음은 뭘까요? 영혼은 물질이 아니니까 기존 과학의 잣대로는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딱 맞는 새로운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새로운 방법으로 얻은 고유한 데이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심리학의 논리를 세우는 겁니다. 방금 제가 고유한 데이터 소스라는 말을 썼잖아요. 아니, 대체 그게 뭘까요? 바로 여기서 크리스토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심리적 경험이 등장합니다. 심리적 경험이라는 건요, 단순히 감각으로 무언가를 느끼거나 머리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해요. 이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의미와 중요성이 생겨나는 거죠. 크리스토가 이를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사진 건판과 인간의 차이는 우리가 영혼이라 부르는 바로 그 규정할 수 없는 무언가에 있다. 사진기는 그냥 빛을 기록할 뿐이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그 사진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추억에 잠기기도 하죠. 바로 그 경험하는 능력, 그게 바로 인간의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과학적인 관찰이 데이터를 수동적으로 기록하는 사진 건판 같다면 심리적 관찰은 사건의 의미를 온몸으로 겪어내는 드라마의 참여자와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리학자는 객관적인 방관자가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 경험이라는 드라마에 기꺼이 함께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찰은 정말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에서의 방법이란 발견의 수단인 동시에 되어감, 비커밍의 수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는 뜻입니다. 정말 심오하지 않나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크리스토는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고 그의 위대한 작업은 미완으로 남게 됐죠. 하지만 그의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책 영혼의 로고스는 그가 죽은 뒤에야 출판돼서 처음에는 사실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친구이자 편집자였던 제임스 힐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사상이 간신히 명맥을 이어갔고 훗날 원형 심리학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의 작업이 현대 심리학을 향해 당신들은 과연 경험과 의미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는가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쁨, 슬픔, 사랑, 상실, 우리 삶을 채우는 이 수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과연 지금의 심리학이 그 경험들이 가진 깊고 풍부한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에반겔로스 크리스토가 남긴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